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23일부터 25일까지 선거법에 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어제 27일 날 국회에서 정말 난장판 속에 통과가 됐습니다. 4+1이라고 하는 정파연합, 범여연합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거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이제 굴러갈 것이고요. 그런데 어제부터 해가지고 다시 이번에는 또 공수처법에 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발언 주자는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고요. 이제 반대 토론을 하는 거죠.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는 겁니다. 뭐 사실 이렇게 해도 31일에 공수처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김재경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법은 반대편을 죽이는 법이고 자기 편을 은폐하고 보호하는 법이다. 그거는 이제 공수처에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번에 4+1 체제가 갑자기 끼워 넣은 독소조항 24조 2항 이제 그것이 주로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공수처장의 임명 과정, 추천 과정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현 논란까지 있습니다. 제가 우현 논란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도록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이제 그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국회 부의장 두 사람이 지금 번갈아 가면서 필리버스터 본회의 사회를 보고 있는데 그 주승용 국회 부의장도 공수처법이 문제 많다고 인정을 해서 반대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정도니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이게 워낙 졸속으로 처리되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무언가를 막 협상하고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막 누더기가 된 건 물론이고 그 안에 법 체계도 맞지 않고 제가 보건대는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아마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데 하긴 뭐 제기돼봤자 뭐 헌법재판소도 또 다 장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서 뭐 우연히 나올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지만 여하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격은 땅에 떨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공수처법 독소조항이 왜 들어갔을까 이거에 대한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4월 달에 패스트트랙 법안에 공수처법을 올릴 때만 해도 이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건 없었습니다. 이 독소조항은 뭐냐면 다른 수사기관이 이게 이제 검찰과 경찰이죠. 아마 검찰을 겨냥한 것입니다.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보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안 했을 경우에 무슨 벌칙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공수처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하여야 한다. 이게 24조 2항인 이게 독소조항이라는 겁니다. 왜 독소조항이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이 보고를 듣고서 대노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뭐 윤석열 총장이 대노했느냐 동의했느냐 뭐 이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검찰이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에 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그 반대 논리가 국민들 공감대를 얻는다면 그거는 뭐 국회 통과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진 못하겠지만 그 후의 과정이나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찰청이 이제 국회 법사위원회가 의견을 내라 이러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수정 의견서를 냈습니다. 수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서죠. 국가의 부패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검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공판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정부 조직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 이런 수정 의견서를 냈습니다. 아마 무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독소조항이 갑자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올 4월에 패스트트랙에 처음 올릴 때만 해도 이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이것을 12월 달에 4+1 체제가 공수처법 처리에 임박해서 자기네들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독소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었죠.
왜 들어갔을까? 이 들어간 이유가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던 공수처법은요,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해서 수사를 하고 있던 검찰과 경찰이 만약에 공수처에서 그거 우리가 할게, 우리 쪽으로 넘겨 라고 하면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느 단계인지 이거를 공수처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고를 안 하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처음에 인지 단계에서부터 무조건 보고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고해서 만약에 공수처가 그거 우리가 할게, 그러면 검찰과 경찰은 무조건 넘겨주고 손을 털어야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최초에 올라가 있는 법에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 공수처가 그 사실을 알고 이쪽으로 넘겨라 하면 넘겨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모를 수도 있으니까 공수처에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공수처에서 지금 검찰에서 어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국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수사가 일정한 정도로 진척이 된다면 모르지만 보안 유지한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벌이고 있다면 공수처가 모르겠죠. 그거를 모르면 가져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새로 독소조항이라는 걸 지금 집어넣은 이유는 인지 단계부터,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의 비리가 인지됐다 하면 무조건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금방 이해는 아마 못 하실 텐데, 그게 무슨 차이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최초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죠.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가면서 법무부와 청와대에 압수수색 사실을 통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었죠. 왜 그걸 통보를 안 하냐. 그거 통보하면 조국한테 알려주면 조국이 다 증거자료 같은 거 다 없앨 텐데요. 그 통보 안 하고 압수수색을 들어간 겁니다. 그게 8월 27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나 공수처가 모르는 가운데 검찰이나 경찰이 경찰은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은 없으니까 검찰이 윤석열 검찰 같은 그런 팀이 자기네들 보안 유지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거, 이거를 막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조국 같은 사람을 수사하는 거, 그 다음에 하명 수사 의혹,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이런 권력이 개입된 범죄에 관한 수사는 앞으로는 할 수가 없고 전부 다 공수처에 통보하면 공수처가 가져와 그럴 텐데, 가져와. 그러면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서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 겁니다. 이걸 위해서 이 독소조항을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윤석열이라는 그 개인 캐릭터 때문에 그렇다. 무슨 얘기냐면 수사를 하는데 지금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나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이나 그 다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리, 이거에 관해서 청와대나 법무부에 별로 보고를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고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이광철 선임 행정관이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에 나가 있는 그 백모 수사관, 극단적 선택을 한 그 사람한테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그 유재수 감찰 중단 그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돼? 하는 걸 계속 알아보는 겁니다. 보고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태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소조항을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스타일의 이 검찰 수사 방식을 막겠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보고 안 하는 검찰, 이것을 원천적으로 없애겠다. 여기에서 발단이 된 것이 저는 독소조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차원이 아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독소조항을 불러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독소조항은 결국 윤석열 검찰 견제용으로 4+1이 넣은 겁니다. 이 얼마나 속보이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를 자기네들이 받는 초기 단계부터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자기네들 모르게 알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유재수 같은 그런 사람 하나 수사하는 것도 조사하는 것도 감찰을 중단시킨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근데 자기네들이 조사받는다는 것을 만약에 미리 안다? 어쩌겠습니까?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할 겁니다. 탄핵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에.
그럴 정도로 그걸 막을,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을 때 여권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뭐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라는 등 뭐 온갖 공격을 퍼부어 댔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면서 대책을 논의했을 겁니다. 이거 제 추정인데 여권에서 야, 이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사람 다시 한번 나타나면 큰일 나겠는데? 막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막지? 그런 방편 중에서 뭐 이란, 이안, 삼안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겠죠. 그 중에서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방법은 그 공수처법에다가 조항을 하나 넣어서 윤석열 검찰 같은 사람이 앞으로는 다시는 못 나오게 그렇게 하나 넣는 게 어때? 어떤 걸 넣을까? 그래서 24조 2항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 단계에서부터 즉각 보고해라. 그것도 청와대에 보고하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속보이니까. 공수처에 보고해라. 그러면 이제 공수처에서 그걸 뺏어오는 것이죠. 인지 단계. 검찰이 지금 인지를 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범죄를 인지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수사하겠습니다. 그럼 공수처에서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공수처장이 공수처에 얘기를 해서 야, 저거 저 조국 우리 편인데 그 우리 편 한데 그 저거 우리가 가져와. 그러면 이리 가져와. 그러면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뺏깁니다. 그럼 거기에 가서 그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선 수사할 생각조차 없을 것이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걸 제가 뺏어다가 흐지부지 할 생각이 있을 테니까. 만약에 수사할 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수사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수사하는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1, 2, 3, 4부가 다 동원됐습니다. 1, 2, 3, 4부 합치면 거의 40명, 그러니까 검사만 40명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수사관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 공수처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검사 25명입니다. 거기다 수사관 4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금 윤석열 검찰이 한 만큼 해내지 못합니다. 인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하명수사 의혹까지 또 이것도 권력형 비리인데 안 되겠다. 이것도 가져와. 갖다 놓으면 이게 이제 만성체증이 걸리는 것이죠. 수사를 하려는 의지도 없을 뿐더러 설령 수사를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검사 25명에 수사관 40명 가지고서는 권력형 범죄 하나 수사하기도 벅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소조항을 넣은 의도는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가면서 청와대에 보고 안 하는 사람을 없애겠다. 그 제도적으로 그걸 막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 수사를 하려고 하면 초기부터 공수처에서 가져다가 흐지부지 시키겠다.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공수처 관련 메커니즘이나 이런 거를 좀 알만한 사람이면 저는 저와 똑같은 분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분석을 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친문 세력이나 민주당 세력이겠죠. 왜 그러냐면 저도 검찰청 출입해봤지만 검찰의 생리, 검사들의 생리, 수사관들의 생리, 이거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리고 검찰과 그동안에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검찰과 청와대와의 관계, 이 관계를 안다면 지금 공수처가 4+1이 이 독소조항을 넣은 이유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 의도를. 그래서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사람을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여권이 4+1이 이 독소조항을 넣었다. 그럼 결과론으로만 본다면 윤석열 때문에 이 독소조항이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독소조항이 들어간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수처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독소조항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검찰은 고위공직자 범죄는 아예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악, 권력형 범죄 이런 것들은 공수처에 가서 이게 수사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부지하세월 그냥 날짜만 지나가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공수처법을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의 이 법 자체도 막아야 되지만 이 독소조항도 막아야 되는데 잘 아시지만 지금 한국당이 벌이고 있는 필리버스터만 가지고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공수처법이 31일 날 국회를 통과하면 아마 내년 7월쯤에는 공수처가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막을 방법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 결국은 공수처를 반대하는 세력의 4.15 총선에서 투표를 해서 공수처를 없애는 법,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공수처는 내년 7월 이후에 거대, 조직은 작지만 실질적인 힘은 공룡처럼 커지는, 그리고 권력형 비리를 그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임기 1년 6개월여를 버티는 버팀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 공수처를 뭐 설치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 독소 조항이 왜 들어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